다녀가시고 이렇게 동분서주 활약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정선거,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그야말로 난 황교안 대표의 오늘 발표하신 저 영상을 대한민국 전역에다가 저걸 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골 방방곡곡에 가서 시장판에서 옛날에 영화 돌리듯이 돌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성진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봉규 TV의 대담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라고 칭해진 것이 얼마나 황당한가라는 것을 대담하고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올라왔네요. 그게 그래서 그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이를테면은 줄기차게 6개월 이내에 선고까지 끝내야 되는 것을 지금 1년 반이 되도록 세 개의 재검표만 진행이 됐다라는 이것부터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그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 원래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분류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가 진짜냐,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 투표지인지, 정규 투표지인지, 규정에 맞지 않는 가짜 투표지인지를 먼저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후보별로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가짜 투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얘기한 부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것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이른바 유력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부정선거 반드시 이슈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한다 최재형 같은 경우에 뭐 한다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렇다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뭐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 다른 방법은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실기를 했죠. 원래 4.15 총선 직후에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은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종로 선거구는 이 부정선거가 많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에 너무 일찍 그냥 손을 놔버리고 그 기존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뭐 선거 불복이니 그건 하등 의미가 없는 일인데, 거기에 빠져서 결국 좀 흐름을 잡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제의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어제는 잘못됐지만 지금이 옳다라는, 이게 기독교에서도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힘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통렬하게 회개하고 반성할 때 거기에서 힘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선거전을 보면서 그 황교안 후보가 진정성 있게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그 1차, 2차 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부정선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또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그거를 선거 이슈로 만드는 그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저 기성언론 뭐 조중동이라든 이런 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들의 뉴스를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데일리 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부정선거 이슈를 다뤄온 거 또는 파이낸셜 투데이인가요? 그렇게 이제 그 종이신문도 발행해 가면서 또 정식으로 그렇게 하는 몇 개가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도 저기 조중동이나 뭐 국민일보니 뭐 이런 한겨레 신문 이런 것처럼 같이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들에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성이 조중동의 그 수많은 뉴스원을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안 되더라도 열정만으로도 우리가 유튜브 연합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독립신문, 독립언론으로서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 유튜버 독립 언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바로미터가 결국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을 얼마큼 끌어올리는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저는 뭐 국민의힘 뭐 당원도 아니고 기대는 안 하지만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국민의 지민이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근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력시 이게 바로 무력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단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만은 작년 4.15 그 개표날 밤에 보여주신 그런 그 실망스러운 그 모습은 우리가 다시 참 회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분이 정말 쓰라린 그런 순잔을 많이 마시고 그러나 이 부정선거를 이제 발견하고는 그야말로 최선두에 투사로 나섰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그 부정선거를 그 정면에 내세우고 전면 사이로 총선 무효를 내세우는 국회 지금 민주당의 180여석이 완전히 도적질한 국회의석이라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의정은 모두가 이거는 말하자면 거짓 의정이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황교안 후보가 어쨌든 일어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진 대표님 이번에 그 가세연의 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조국의 딸 그리고 무슨 뭐 이 통일부의 김 암흑의 그 뭐 가족들 이런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확정 판결을 받은 범인도 아니고 그 조사를 하겠다고 피의자를 소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환을 당하고서 응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그 집에 그 문을 이 연장으로 파괴하고 문에 들어가서 그 집의 주거를 침입해서 확정 범인도 아닌데 그렇게 끌고 가는 이 모습 보고 이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논평을 하고 있질 않아요. 이게 평양 공산당의 시민 검거와 강행 강제 연행이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김성인 대표님 좀 코멘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뭐 충격적인 사태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이제 법이라 하는 것이 법 전문가만 아는 것이라면 그건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것이지, 그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그 세계관으로 볼 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물 숫자에다가 갈것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을 막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거대한 경되고, 또 거꾸로 이 댐이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으로 쓸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인데, 그 지금 언론의 상당 부분은 결국 재정적인 자립도가 극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 그 유료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든 생존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미 독립된 형태로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게 끊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산소호흡기 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그리고 또 신문방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쪽의 입김에 하나도 취약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백날 떠들어도, 물론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저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봉규 TV 가서 4.3 석인가요? 왜 그 역사 그 강의하는 그 친구, 그 4.3 사태에 대해서 본 거를, 내가 그 친구가 강연한 거를 보니까 1년 만에 250만 건인가 조회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환골탈태해서 어떻게든지 그 헐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을 보면서 두 사람을 제가 봤는데, 그 돌인지 뭐 돌인지 하여튼 그 사람이 뭐 아마 돌일 거예요. 그거 돌이 그 4.3에 대해서 뭐 여러 건을 해갖고 하는 걸 내가 보고 참 자괴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런 인간이 저래 국민들을, 백성들을 혹세무민한다 이 말이죠. 그 혹세무민하는 이 사람들의 맞서 싸울 수 있는 우파 문화운동가가 적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중동,
예지면은 뭐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또 아주 말랑말랑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청소년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만큼 이래 했던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좀 비난을 해요. 인기 영합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중의 구매에 맞는 쪽으로 상당히 이끌어갔던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또 내지는 소프트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아까 나지훈 총장 뭐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게 참 있으면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정선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이미 넘어섰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라크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민주공고라든지 등등 이런 나라들이 쭉 되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미국에까지 그렇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엔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거야 아마.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뭐 그린피스 뭐 이런 것처럼 그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저기 강용석 변호사하고 다 풀려났는데 풀려났다 해서 이게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 죽어버려서 그렇게 심각한 언론의 이 존폐가 달릴 정도의 심각한 위협이 바로 현실로서 나타났는데도 뭐 아무런 뭐 관심도 없고 발언도 안 하고 보도도 안 되고 그냥 유튜브에서만 좀 다루고 있을 뿐이지 이게 좀 심각하다. 그래서 좀 지금 선거 국면을 어떤 식으로든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이슈와 언론 이런 거를 누구라도 어차피 뭐 이 돈 주고서 선거 운동하는 것 겸 자기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돈 있으면은 그렇게 해요. 내라도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아니 뭐 국민의힘 그거 뭐 해가지고 내 당원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 저 입후보 해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나오셨습니다. 언론이 지금 사실상 포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에 문을 때려 부시고 쳐들어가서 사람을 연행하는 이 모습은 오늘 그 어느 유튜브에서 말씀을 했는데 과거에 이재명이는 소환 불응을 해도 불송치 종결을 하고 이 가로세론의 김세희 대표 같은 경우는 강제 이 가정을 파괴하고 들어가서 연행을 하는 이런 짓을 하는 이 정권 그야말로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이 8.15에 우리 국민혁명당이 주관을 해서 1인 시위 걷기 대회를 했는데 그 경찰이 서울 시내 500여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거리를 봉쇄하고 그날 이후에 토요일만 되면은 광화문에 철제 바리케이드로 행인의 길을 가로막는 건 보통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소진품을 검색을 하고 출입을 방해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정지시키고 이게 무슨 계엄령이 선포된 사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이 살아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문재인과 이 경찰 김창룡 경찰의 이 만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